자, 정말 이 쫄깃쫄깃한 수제비. 네. 정말 우리 국민 별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오늘 맛있는 별미 수제비 만들 건데요. 수제비는 이제 국물 요리잖아요. 네. 네, 국물부터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보니까 뭐가 많이 없어서 네. 저도 오늘 잘 배워서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멸치를, 네, 다시 멸치도 좋지만요. 이렇게 집에 그 볶아 먹으려고 중멸치 사는 것도 네.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꼭 다시 멸치 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내장채 쓰면 좀 쓴맛이 우러나서 대가리 떼고요. 네. 이제 똥 빼고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시마 필수죠. 네. 한번 냄비로 가서 좋습니다.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불을 약하게 하시고요. 팬에다가 멸치를 보통은 이제 멸치는 거진다 냉동실 보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냉동실에 잘못 보관하면 냉동실 냄새라는 게 뭔지 알죠? 아, 뭔지 알아요. 냉동실에 그 건어물 뭐 여러 가지 생선, 고기 냄새가 합해져서 꾸리꾸리한, 예. 그런 네. 예. 표현이 좀 어렵네요. 네네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볶아가지고 날려주는 거예요. 예. 여기 있습니다. 불을 딱 끄세요. 불을 끄고요. 네, 끄시고 분량의 물을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도 뭐 한 장을 다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한 1인분 기준으로 한 장씩, 조그만 거 한 장씩이니까 뭐 가로 세로 10cm씩 2장 정도, 네. 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바로 불을 켜기 때문에 맛이 안 우러나요. 아. 네네.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린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15분을 냅두세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벌써 색깔이 다르죠? 예, 예. 이렇게 노란색이 다시마에서 우러나고, 쫙 나왔네요. 네, 멸치도 수분이 그다음에 이제 벌써 끈적해졌잖아요, 국물이. 네. 이런 상태에서 10분 둔 다음에 그다음에 불을 켜세요. 그 다음에, 불을 켜서 그러면 곤다고 맛있냐? 맛이 없어요. 예, 우르르 끓으면은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건져내시고. 그다음에 멸치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아. 해서 채로 딱 받쳐내면은 가장 깔끔하고 맛있는 아. 네, 그런 국물이 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트에 가서 보니까 네네. 이런 육수가 네. 아예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네요. 네, 그렇게 해서 육수를 네, 끓고 있는 동안 네. 다른 준비 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오늘은 통밀 수제비라 그랬어요. 통밀, 예. 백밀로 만들면 물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요즘 이제 보리가 보통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 6월에 걷어요. 그래서 타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7, 8월까지가 제일 햇밀 맛있어요. 볼 조금 큰 거 하나 주시면요. 통밀이라는 거는 쌀이 현미, 그 왕겨만 벗겨놓은 게 현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통밀도 마찬가지예요. 왕겨만 벗겨낸, 그다음에 그 많이 까지 않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비타민 D라든지 그런 성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일단 구수해요.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반죽을 할 건데 소금을 안 넣고 조선간장이에요. 조선간장이에요. 조선간장 한 큰술 넣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네, 들기름 한 큰술 넣고요. 이거는 또 많이 봤죠? 네. 통깨. 네, 통깨가 아니고 들깨. 아, 들깨.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들을 좋아하시는데. 네, 통도 맞아요. 통들깨예요. 통들깨. 네, 통들깨 넣어주시고요. 아, 저건 식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요즘 이게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수제비 비법이잖아요. 아. 여기다 수제비 할 때 통들깨 넣는 거. 오. 그러면 반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물은 보시면서요. 넣어가면서 네.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죽을 하실 때 들기름 그리고 네. 통 들깨를 넣어서 반죽해서 끓여주시면은 네. 더욱더 맛이 좋아진다고 네, 합니다. 그다음에 간도 살짝 넣는데 조선간장, 조선간장으로. 네, 국간장 네. 이렇게 해서 물은 너무 딱딱하게 반죽하면 맛이 없어요. 약간 질쭉하다 할 정도로 네, 띄어서 넣기 좋은 그런 정도로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제가 이제 요리 초보다 보니까 네. 간장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맛간장, 진간장, 국간장 막 이러는데 네. 그거 어떻게 판별하면 쉬울 수 네, 있을까요? 그냥 국간장, 조선간장 같은 건데요. 네. 국간장은 집에서 메주를 소금물에 빠뜨려서 한 5, 60일 있으면 건지거든요. 아. 거기서 나온 국물이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조선간장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거는 우리 이제 국 간 맞출 때, 예. 그다음에 나물 무칠 때, 나물 무칠 때. 네, 그런 용어로 쓰시면 좋고요. 진간장은 주로 이제 집에서 안 만들고 이제 양조간장이라 그래서 조림이나 그다음에 뭐 그 볶음할 때 네, 그럴 때 넣으면 단맛이 강하고요. 네, 짠맛이 조금 덜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서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 보관을 하면은
스스로 이제 숙성이 되는데요. 얘가 참 구수하고 맛있는데 한 가지 끈기가 부족해요. 100ml보다 끈기가 부족하니까 쫄깃쫄깃한 걸 먹고 싶으면은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많이 치대요. 100ml를 조금 섞어주면 어떨까요? 섞어도 괜찮죠. 섞어도 괜찮은데 아까 이따 드셔보시면 그렇게 네. 맛이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미리 숙성을 시켜놓은 반죽이 여기 있습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제가 미리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탱글탱글한 느낌이 네, 나는데요, 한번 선생님? 볼까요?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색깔이 아주 좋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들깨가 들어가가지고요. 이따가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들깨 수제비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일부러 들깨도 갈아 넣었는데 우린 여기다 반죽에다 넣은 거죠. 그대로.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같이 넣을 이제 채소를 좀 볼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예, 뭐 여름에 너무 쉬운 너무 흔한 애호박. 근데 제가 여름에 수제비를 해보면은 이 통밀하고 애호박이 제일 잘 어울려요. 요거는 약간 바로 끓여낼 거기 때문에 두껍지 않게 이렇게 나박나박 썰을게요. 제가 한번 하루는 심심해서 우리나라의 그 썰기를 한번 쭉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나라 어느 요리보다도 우리 썰기가 다양한 거예요. 썰기. 네, 뭐 반달 썰기, 채 썰기, 어슷 썰기,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사방 썰기, 골패 모양 썰기.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그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파도 반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예,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이번에 어슷썰기. 예, 어슷썰기. 네. 반달썰기에는 어슷썰기 나왔습니다. 뭐 동글썰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뭐 이럴 때 이제 풋고추 같은 것도 한두 개 넣어도 괜찮죠. 네. 자, 수제비에 들어갈 재료들이 모두 손질이 끝났고요. 자, 이제 네.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국물이 끓고 있는 동안 저희는요 다음 요리 할 거. 네. 쑥갓 새우젓 부침인가요? 네. 한번 준비해 볼까요? 쑥갓이죠? 네, 아침에요 제가 툭툭툭 따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네, 툭툭 따와서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물에 네. 이제 씻어야 되니까. 네, 너무 이제 밑에 그 샘 부분은 잘라 버리고요. 네. 네, 물 이렇게 달아서 깨끗하게 이제 씻는데 쑥갓이 서양 사람들이 안 먹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아, 정말로요? 네네. 그래서 왜 안 먹나 했더니 얘네들은 이게 화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얘는 쑥갓이 있긴 있는데 네. 안 먹고 꽃으로. 꽃으로? 그래서 제가 쑥갓꽃이 뭐지 하고 이제 시골에 가서 쑥갓을 키우다 보니까 세상에 국화처럼 노랗게 예쁜 꽃이. 너무 예쁜 꽃이 어. 피어서 제가 다음부터 이제 쑥갓 재배할 때는 한 줄을 남겨놔요. 일부러 꽃 보려고. 네, 그래서 저도 예, 따먹은 건 따먹고 한 줄은 쭉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예, 꽃을 본답니다. 꽃도 보고 이제 또 네. 집안을 또 예쁘게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향기도 좋고요. 네. 자, 그런 이렇게 해서. 쑥갓을 이렇게 한번 네. 물에 이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저희가 이 쑥갓이 보통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죠? 쑥갓 뭐 찌개에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생선찌개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이게 조금 들어가잖아요.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엔 별로 어디에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쑥갓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왜 이렇게 안 먹을까 하다가 쑥갓을 한번 왕창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전을 부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쑥갓을 많이 넣고 네. 전을 부치려고 이렇게 많이 넣고요. 비닐장갑 하나 주시면요. 이번에는 그 전을 부칠 건데 마찬가지로요. 또 통밀 썼어요. 통밀. 네네. 이 밀가루가 중심이 아니라 얘가 중심이니까 그렇죠. 네, 그냥 밀가루는 얘네가 그냥 거의 붙을 정도로만 살짝. 그다음에 물도 얘네가 그냥 접착제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들기름? 네,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들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넣는 이유는 매우라고 넣는 게 아니라요. 색감 때문에 그래요. 색감 때문에. 네, 허옇게 붙여지면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을 그냥 새우젓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여름에 이렇게 희시고 그럴 때 짭조름한 걸 먹으면 기운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땀이 많이 날 때는 여기 젓갈 같은 걸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를 이렇게 거의 그냥 뭐 밀가루가 들어갔나 할 정도로 네네 그 정도만 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네. 어떤 섬유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거 부족하잖아요. 네. 뭐 음료로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이렇게 다 맛있게 또 드시면 네. 참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이제 미나리도 이렇게 먹고요. 아, 미나리. 취나물도 이렇게 먹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채소전을 이런 식으로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치면 되거든요. 네. 됐습니다. 선생님의 요리는 네.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쉬워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시골에서는 재료가 제한적이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네. 프라이팬을 먼저 달궈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기름을 이제 전 부칠 때는 조금 넉넉하게. 네, 제가 기름을 좀 아끼는 편인데 네, 전 부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한 큰술 조금 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기름이 이 프라이팬이 달궈지지 않는데 넣으면 맛이 없게 돼요. 그렇죠. 기름만 쫙 먹어요. 적당히 온도가 올라가야 기름이 기름도 덜 먹고요. 그 다음에 바삭바삭하게 지져지죠. 네. 그렇죠. 전 이게 기름 둘러서 프라이팬에 요리하다 보니까 네. 열이 올라오니까 네. 기름이 사이드로 쭉 가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열이 밀어내나 보죠. 아, 그런가 보다. 네. 괜히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접착제 정도로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반죽을 이걸 제가 손으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 해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네, 손으로 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철 그 채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시골에 사니까요. 네.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그냥 채소를 둥둥둥 썰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채소를 많이 넣고 밀가루는 최소한 넣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치면은 채소를 좀 많이 먹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라도 해서 좀 많이 드셔줘야지 네. 요즘 너무 고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콜레스테롤이 네네. 참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요. 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또 음식이 다 너무나 고콜레스테롤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피자니 뭐 곱창이니 맵고 그렇죠. 짜고, 네, 예. 뭐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이제 정화 음식이랄까요? 그렇죠. 예, 몸을 한 번씩 이렇게 좋게 만드는 채소 음식을 또 듬뿍 한번 먹어주고 네. 필요합니다, 고게. 네. 고기를 하루 맛있게 먹었으면 네. 그 다음 날은 좀 과일과 채소를 듬뿍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식생활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 네. 아주 그냥 뭐 쑥갓만 이렇게 네.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죠? 차분하게 붓기도 하면서 네, 잘 구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색감이 푸릇푸릇하다 보니까 큰 나뭇잎 하나가 네. 떡 있는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어가지고요.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이제 색깔이 허해지면은 예, 이게 먹음직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뭐 오래 익힐 필요도 없잖아요. 채소니까. 그렇죠. 그냥 네네. 먹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해서 밀가루는 거의 그냥 접착제로 저희가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그 전 부치실 때 채소를 많이 드실 거면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좋겠네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자, 한번 제가 담아볼까요? 완성 접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봐서 어느 쪽이 예쁜 쪽으로, 네, 좀 잘 익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어머나. 네. 쑥갓에다가 간은 새우젓으로만. 그렇죠. 네. 원래 쑥갓하고 새우젓하고 또 궁합이 잘 맞고요. 또 뭐 소금 간하는 것보다는 새우젓으로 간하는 게 또 감칠맛이 나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쑥갓 새우젓 부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소하고 향긋한 쑥갓 새우젓 부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수제비, 통밀 수제비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다음 예. 이쪽으로 갖고 올까요? 네. 재료들을.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저희가 수제비를 재밌게 한번 뜯어서 네. 자, 이특 씨도 한번, 네. 저도 한번. 이제 수제비는 네 얇게 하는 게 전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되도록이면 얇게 해서 이렇게 네 뜯어서 넣고요. 한국 사람은 국물 맛에 먹고요, 면 요리를. 네.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면 맛으로 먹는데요. 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그 국물만 맛있으면 면은 좀 어찌 됐든지 그렇죠. 예, 그냥 봐주는 성향이 있는데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네. 양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니까 네. 냉장고에 놔두고 네, 괜찮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많이 좀 했다가 맛있으면 냉장고에 넣고 이제 찬게 하면 한 일주일까지 보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배고플 때, 뭐 출출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국물, 멸치 국물 얼른 내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냉동 보관했다가 네. 하면 또 좀 보관 기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국간을 맞힐 때는요. 먼저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아까 말한 거 조선간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보세요. 음. 네. 너무 시꺼매도 음식이 맛이 없고 너무 하얘도 먹음직스럽지 않잖아요. 네.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맛있는 색깔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나머지 간만 소금으로. 네, 소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나라 전통 네. 국간 맞추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팔팔 이제 끓으면은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이제 거의 90% 이상 익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떠오르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아까 이번에 좀 얄팍하게 썰었잖아요. 네. 네, 너무 오래 끓이고 싶지 않으니까 얄팍하게 썰은 호박이랑 파 넣고. 파를. 네. 혹시 칼칼한 맛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한 개를 딱 하나 탁 하나. 넣으면 정말 맛있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면은 네, 너무 그렇죠. 매우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여기다 청양을 안 넣었는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하나 딱 한두 개만 썰어 넣으시면은 아주 맛있는 네.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좋은가요? 그래서 이제 파르르 끓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끝나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완성 접시를 좀 미리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할까요? 이거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주말에는 네. 이 통밀 수제비 해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죠. 사실 가족들이. 네. 일요일 날 아침에 딱 눈 뜨면 네. 아 오늘 귀찮은데 라면이나 먹자 이런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통밀 수제비 이거 한번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잠깐만요. 네. 조금만 이제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부르르 끓었으니까 네. 제가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어 보이죠? 아. 깔끔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네, 통밀 수제비고요. 요즘은 그 칼제비라고 해서 네, 칼국수와 맞아요. 수제비도 칼국수. 있는데 네, 네. 칼국수면 있으시면 네. 같이 끓이셔도 괜찮겠네요. 네, 괜찮고요. 또 요즘은 뭐 저기 대만에 갔더니 도상면이라고 도상면. 네, 덩어리를 막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또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집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두 손 가지고 뚝뚝 떠놓는 거.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 그릇 깔끔하게 네.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담백하게 즐기는 웰빙 요리 통밀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담백하게 즐기는 통밀 수제비, 집에서도 깊은 맛을 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반죽을 만들 때 들기름, 통들깨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반죽을 끓였을 때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잘 살아난다는 사실. 입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 통밀 수제비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